전 세계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루나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이기도 한데 이게 한 달 사이 99% 폭락했습니다. 여기 투자했던 50조 원 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최근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9억 원이 넘는 돈을 루나라는 코인에 투자했는데 10분의 1인 9천만 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값이 더 떨어져서 이제는 1,000만 원도 안 남았을 겁니다. 루나 코인은 한 달 전만 해도 개당 12만 원이 넘었었는데 오늘 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9% 이상이 사라져 시가총액으로 치면 5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세계 10대 코인 중 하나였던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걸로 보입니다. 투자 구조를 설명드리면요. 회사는 1년 반 전에 테라와 루나라는 코인을 세트처럼 팔기 시작합니다. 1테라는 언제든지 미국 돈 1달러와 맞바꿔준다. 현금과 바꿔주니 안전한 투자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증하느냐? 루나라는 일종의 동생 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라 값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를 찍어내서 테라 값이 오를 때까지 사들입니다. 테라 값이 오르면 그때는 다시 루나를 사서 1달러 전후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 구조가 1년 넘게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갑자기 이 테라와 루나 코인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추락한 영향을 받았다. 루나 폭락에 투자한 세력이 있다 등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 구조를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퍼지면서 루나가 테라를 끌어내리고 다시 테라가 루나를 끌어내리는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트코인부터 다른 가상화폐들은 안전할까 하는 의심이 생겨났고 오늘 거의 모든 가상화폐가 동시에 추락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99% 폭락한 루나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상화폐 보유한 사람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할 것 같은데요. 네, 코인은 시장이 밤낮 없이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네. 혹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잠을 안 자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그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것이다. 사야 할 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밤새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네, 루나 코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손가락 안에 들었던 코인인 만큼 많이 사용이 됐겠죠. 그런데 루나 코인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혹시 다른 코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 코인을 찍어낸 회사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제 코인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번 일로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가상화폐만의 문제로 끝날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여서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1,000조 원 가까운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테라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바꿔준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영어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단 위험을 피하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우리 경제에도 물론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래서인지 코스피는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에는 돈이 몰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무려 13원이 올랐습니다. 1달러 1,300원이 코앞에 온 건데 물가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값이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앞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래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된 겁니다.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억 원을 잃었다는 사람이 코인 발행회사 대표 집에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루나 코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틀 전에 개당 4만 원이었는데 오늘 새벽엔 10원,
오후에는 0.5원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50조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국내 일부 거래소는 루나코인을 결국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인터넷에는 몇백,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10억이 넘는 돈을 다 잃었다는 투자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20억 원을 잃었다는 남자가 코인 발행회사 대표인 권도영 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가족을 신변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 씨는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에 29살이던 지난 2020년 루나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The stablecoin is always going to retain value at 1-to-1 with the dollar. Luna is the cryptocurrency that helps to stabilize that stablecoin. 이런 방식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이런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와 거래소에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에요. 장이 좋을 때는 원래 잘못된 거든 뭐든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는데 장이 나쁠 때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터지거든요. 현재는 사실상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여서 규제든 감독이든 하루빨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서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자 이 두 화폐를 만든 한국인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어 비통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태호 기자입니다.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기 일주일 전 한 외국 SNS 방송에 출연한 권도영 대표. 그때 진행자가 다른 가상화폐들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정작 이런 권 대표의 조롱은 자신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 대표가 만들어 시총 몇십조 원까지 불어난 테라와 루나는 며칠 새 휴지 조각이 됐고 주요 거래소들은 줄줄이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줄곧 침묵했던 권 대표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폭락에 큰 충격을 받은 동료와 친구, 가족과 전화를 했다며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먹튀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루나와 테라를 한 개도 팔지 않았고 폭락에서 이득 본 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규 화폐 10억 개를 루나와 테라 보유자에게 나눠주고 새로 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럼 그 토큰의 신뢰성은 어떻게 우리가 보증해주고 확보해줄 것이냐는 문제가 또 제기될 거거든요.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폭락 사태 이후 권도영 대표 집을 무단 침입했다 달아난 남성은 얼마 뒤 경찰에 자수했는데 가상화폐를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진행자로 밝혀졌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최근 가치가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를 만든 개발자 권도영 씨가 테라 블록체인을 부활시키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서 실패한 테라 코인을 없애고 테라 블록체인의 코드를 복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새로운 토큰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여전히 테라를 보유한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권 씨는 앞서 10억 개의 신규 토큰을 테라와 루나 보유자에게 나눠주겠다며 회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네, 가공 또는 추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 메타버스. 요즘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립니다. 현실과 결합된 가상 공간으로 이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부동산 거래도 일어납니다. 가상으로 만든 공간을 사고 판다는 건데 그 규모가 올해 1조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돈이 몰리는 이유가 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입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속한 사람들의 아바타도 보이는데요.
저와 함께 가상 세계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삼성전자 전시관도 있고요. 세계 최대 은행이던 메타버스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의 SNS를 대체할 새로운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상 지점을 열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다른 곳도 가보시죠. 네, 이곳은 가상 세계 속 패션 거리입니다. 네,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요. 이곳에선 지난 3월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상자산 거리,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말 캐나다의 한 가상자산 투자회사가 240만 달러, 우리 돈 28억에 사들였습니다.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공간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먼저 코로나19로 비대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기존의 SNS를 대체할 공간으로 메타버스를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상 공간을 실제 건물로, 거리로 여겨지게 숨결을 불어넣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유명 래퍼 스눕독이 한 메타버스에 자신만의 타운을 조성하자 이웃 주민이 될 기회라며 주변 땅을 5억 원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위조가 불가능해 가상화폐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부동산에도 적용되면서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자,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꿈을 대박을 노리고 투자를 한 거죠. 지난해 세계 4대 메타버스 플랫폼 내 부동산 거래액만 6천억 원에 달았습니다. 올해는 2배, 1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는데 여기서도 역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가상화폐처럼 법적 자산으로 인정되질 않아서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성 기자 리포트 하나 더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해외 유명 플랫폼처럼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같은 관공서, 기업들과 협업하는 건 물론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한 개의 타일, 즉 10제곱미터당 100원이던 부동산 가격이 서너 달 만에 최고 3천여만 원, 3만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공기업이랑 파트너를 맺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회사는 그래도 비전이 있고 좀 믿을만하니까 거의 파트너가 제일 사람들이 충격이 컸습니다. 관공서, 기업들과 협업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코인 상장도 몇 달째 연기되며 상장 여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만 수십 명입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서 이제 고소는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에도 도움을 호소했지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관리 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메타버스 내 존재하는 부동산은 실제 부동산이 아니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인지 아닌지 이것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도 대부분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투자자 보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가상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보호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없는 겁니다. 자, 정성준 기자, 리포트를 봤지만 솔직히 저도 아직 개념이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가 정말 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일단 국내에도 지금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10개 넘게 있고요. 이게 실제 아파트 청약처럼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처럼 이 가상 부동산 청약에서 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가상 공간에 있는 부동산인데 그럼 실제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겁니까? 일단 보셨겠지만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재산권이 존재할 리는 없습니다. 이제 대신 가상 부동산을 이 게임 아이템과 이제 유사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게임 아이템도 재산권은 없지만 이제 리니지 등 게임처럼 이런 데서 수백만 원의 아이템이 거래되는 것처럼 이제 가상 부동산 그런 개념이라는 거고요. 법적인 재산권은 없지만 법적 이제 재산 가치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저희가 루나코인 문제도 살펴봤지만 요즘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란이 많잖아요. 메타버스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서 이 자산으로 인정되기까지 지금 우리 몇 년간, 수년간 진통을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가상부동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상화폐 시장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코인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이뤄진 데 반해서 이 가상부동산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질 수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연결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초기 수준이고 이제 가상화폐가 거래 수단으로 이용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뭐 가상자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안정성, 투자자 보호 이런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 부동산, 가상부동산은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투자금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행 상태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투자 상품,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게임 아이템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다른 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가상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깊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